안녕하십니까. 강영한의원TV 이영윤 원장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귀찮은 질환 중 하나인 구내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내염은 구강 점막에 궤양이나 밀환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치아에 의해서 눌려서 발생하기도 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도 있고, 진균, 곰팡이에 의한 것도 있고요. 또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우리에게 친숙한 구내염은 아프타성 구내염인데, 이는 원인이 불명확하며 면역력에 문제가 있을 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피로할 때 많이 생기게 되죠. 이러한 아프타성 구내염의 경우에는 움푹 파이게 되는 궤양 형태의 병변이 많으며 재발이 매우 잦습니다. 보통 1주에서 2주 내에 원래의 병소는 치유가 되지만 뺨 안쪽이나 혀에서 자꾸 재발되니까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또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구내염도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전신적인 증상, 그러니까 발열, 식욕 부진, 피로감, 두통 등이 동반되면서 잇몸 등에 수포가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역시 지나치게 자주 발생한다면 면역력이 지나치게 저하된 것에 의한 발생을 의심해 봐야겠죠. 그러면 구내염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들 이미 아시다시피 통증, 그리고 이로 인한 음식물의 섭취 장애입니다. 이 점을 보통 내원하셔가지고 불편하다고 말씀 주시게 되겠죠. 또 칸디다의 감염에 의한 경우에는 우리가 아구창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칸디다는 당을 대사해서 끈적한 치즈 같은 대사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입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치료 방법 같은 경우에 칸디다 경우는 항진균제를 꼭 쓰셔야 됩니다. 소아에서 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소아과에서 처방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치아나 의치, 틀니 같은 것에 의해서 눌려서 궤양이 같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치과에서 치아에 대한 치료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흔한 아프타성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한약 치료에서 여타의 치료보다 비교적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는 황련이라는 약재에 든 베르베린 성분 때문인데요. 2013년에 RCT 연구로 베르베린 성분을 투약한 환자군과 위약, 가짜약을 투여한 환자군에 비교했을 때 베르베린을 투여한 환자군이 유의하게 통증, 궤양, 홍반, 빨개진다는 거죠. 삼출액, 붓는다는 거죠. 이 정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원하신 환자분들께 이 황련이 포함된 처방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면역력의 저하를 개선하고 궤양이 생긴 점막의 회복 속도를 높이는 효능의 약재를 함께 탕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제된 치료 한약은 단기적인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이게 또 만성적으로 재발되는 빈도를 크게 감소시켜서 재발 방지 효과가 탁월합니다. 아프타성 구내염이나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과 연관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피곤하시거나 시험 기간에 구내염이 한 번쯤은 발생했던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이 휴식을 취해 주시고 구강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지나치게 매운 음식,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신 음식, 산성을 띠니까요. 이런 음식들은 섭취를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구내염은 한약 치료가 비교적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재발이 될 때 면역력 저하에 대한 부분도 케어할 수 있는 치료법이 됩니다. 보통 구내염이 만성적인 분들의 경우에 만성 피로, 수면장애, 갱년기 장애 등 이미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 경험적으로는 많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저질환도 치료를 하셔야겠죠. 일단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 보시고 그래도 계속 재발된다면
내원하셔서 상담과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